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회보장제도, 국민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보장제도, 이제 보통 국민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 그러지만 사실 사회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복지라고 그러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복지와 관련해서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대립적입니다. 흔히 이 성장이냐 복지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아주 집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복지에 또 집착하는 듯한 그런 또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보수 정부로 일컬어지는 이런 정부는 성장을 강조하고, 또 이 보수주의자들도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 보통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전혀 하지 않다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 갑자기 그냥 이 복지 정책을 쏟아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온갖 종류의 복지가 다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중복돼 가지고 말하자면 과잉 복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말하자면 없는 복지 사각지대도 있고 해서 이 복지에 대한 이 국민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맞고, 또 필요한 점도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국민 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걸 자꾸만 우리 사회, 특히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이거를 반대하는데,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이 국민의 행복한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것을요, 이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이 잘못된, 즉 반복지 이런 걸 담론, 잘못된 이 반복지 주장을 펴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는 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빈곤 계층조차도 복지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보장 혜택 받고, 즉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좀 덜 합니다만은, 전에는, 지금도 또 그런 사람이 있죠. 하지만 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국민복지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복지를 주장하면요, 그 좋기는 하지만 할 돈이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하거는 두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돈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걸 이름을 붙이기를 예산 타령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어디 있느냐. 다른 하나는 뭐냐.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 거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즉, 이 복지망국론입니다. 국민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요, 전혀 아닙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제도는요, 아주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급여라 그럽니다. 즉, 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 치료비를 내야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비급여라 그러는데, 그동안에 비급여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MRI라든지 또는 희귀병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또 입원실도 6인이 아니고 3인실이나 2인실이나 특실이나 이런 실 이런 건 전부 다 병원비, 즉 비급여였거든요. 즉 개인이 부담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비급여 부분을 많이 좀 줄인 것이 이런 걸 보고 문재인 케어라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 비급여 부분을 줄이고, 말하면 급여 부분을 늘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이걸 비판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이 흑자를 계속 내가지고 한 20조 원 정도 저축을 해놨는데,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면서부터 금년에 약 한 2,800억 원 정도 지출되고, 금년도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액수가 작지만 내년부터는 약 한 3조 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가서 그냥 20조 원 다 까먹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 후세 세대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등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비급여 부분을 거의 없애야 됩니다. 전부 급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죠. 많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가구당 약 10만 원 정도 내는데, 12만 원 정도 내는데, 이거를요, 즉 비급여가 없도록 많이 올려야 됩니다. 보통 통계에 의하면은 약 한 50% 정도만 더 올리면, 즉 건강보험료를 지금은 10만 내지 12만 원 내는 것을 약 한 뭐 17만 원, 넉넉 잡고 한 뭐 18만 원 정도까지 내면 전부 다 병원비 그냥 개인이 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약 한 63% 정도 되거든요. 63%.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많이 든다고요. 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한 달에요, 약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28만 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5, 6만 원 정도 더 올리면 다 말하면 건강에 대한 문제, 즉 치료비가 다 해결되는데, 그거 5, 6만 원 부담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28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애들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고 그래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올리는 그거는 비용이고, 실손보험 되는 거 28만 원씩 내는 거 그거는 비용이 아닙니까? 정말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여기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어딨냐? 돈이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돈이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백한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 다음에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한다 그랬더니 이것도 또 돈 타령입니다.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그래, 무상교육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요. 약 한 3조 원 정도 아마 들 겁니다. 그럼 무상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회보장비로 국가에서 이거를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다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은 어차피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등학교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굶고 합니까? 학교 교사들이 굶으면서 그걸 가르칩니까? 자기 집에 가서 논파로 옵니까? 어차피 돈을 드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를 함으로써 돈이 절약되는 겁니다. 그 예산 타령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한테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수준 가지고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긍해
오신 분이 많겠죠?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이런 구체적인 예를 빼고도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금 더 올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 내고 있는 세금만 가지고도 사회보장제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은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들, 고위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거 돈 빼먹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가령 정부 각 부처에는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예를 들면 뭐 교육부, 뭐 또는 국토교통부, 이거 다 위원회를 많이 두가지고 뭐 대학 교수나 그 방면의 전문가들 불러가지고요 계속 그 돈 줍니다. 아무 설모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론주도층에 배를 부르게 해가지고 반정부적인 주장 못하도록 다 그 국민한테 말하자면 로비하는 겁니다. 지식인들한테, 여론주도층한테 국가가, 정부기관이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주는 거. 반정부적인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데 다 돈을 씁니다. 또 국회의원쯤 되면 그 국회 그 정당의 간부들 되면 별로 불급한 데 대해서도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용으로 위해서 다 그것을 뭐 공사비 따냈다고 또 자랑도 하고 말입니다. 온갖 군데 돈이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이 사업에 국가 예산을 동원할까, 국가 예산을 빼먹을까, 또 실제로 빼먹습니다. 사회적 기업 하는 것도 그 한 류입니다. 뭐 중소기업 지원 자금, 뭐 청년 실업 대책, 이런 거 다 국가 예산 빼먹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갖 군데 힘센 놈들이 다 빼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런 예산이 낭비되도록 하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정말로 필요한 이 사회보장제도 해야 된다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그거 수긍하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잘못된 데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특히 보수 언론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굳이 말이지, 사회보장 혜택 받으려 할 거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나 그거 해가지고 살지 않겠다. 차라리 나한테 일자리를 달라. 그게 낫다. 기초생활 수급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굉장히 참 좋을 것 같거든. 복지비에 쓰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써야 된다. 굉장히 먹혀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금은요, 일자리를 계속 또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동화로 말미암아서. 로봇 같은 게 다 일하지 않습니까? 대량 실업은 구조화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래서 복지에다가 쓰면 안 된다.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데 써야 된다. 일자리 창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사내 유보금이 약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1,300조 원. 사실 이 돈을요, 풀어야 됩니다. 풀려고 그러면 세금으로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노동자들이 고용해가지고,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내 유보금 그거 뭐 하려고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거 풀어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내죠. 왜 안 만들어내느냐? 물건도 생산해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요. 그래서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돈이 있는데도 공장을 더 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물건을 만들어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즉 일자리 더 늘려가지고
늘려집니까, 이게? 일자리도 늘어나서 더 생산해봐야 팔아먹을 데도 없는데. 이런 아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이런 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럽니다. 유령. 여기에 다 그냥 국민들이 그냥 그걸, 참, 그 말이 맞는 거다 말이야. 국민복지비로 자꾸 쓸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해서 해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이거를 보수 언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보 언론이라는 사람들은 복지를 주장하기는 하는데 그 이 보수 언론의 잘못된 주장을 제대로 논박도 못해. 실력이 없어가지고. 또 논박도 못하고 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엉뚱한 또 주장을 또 해가지고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진보 언론이 주장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없게 돼 있어요. 진보도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다른 하나의 또 그 반론이 뭐냐면, 그 일 안 해도 국가가 먹을 거 다 내준다면 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영국병, 독일병이라는 말로 한때 쓰였던 일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즉, 일 안 해도 먹을 거 다 나누어 준다면, 일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가운데 말은 얼핏 생각하면, 먹을 거 있으면 나는 평생 일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몇 년간 놀려놓으면요,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 나 일거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주면 일 안 한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게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 아니십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사람들은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어떠느냐? 가장 높습니다. 즉, 일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률이 높다고요. 높습니다.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 자체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복지만국론.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지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격으로. 그런 부작용, 그건 특수한 사람 좀 있다고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됩니까? 그 다음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요. 서유럽 복지국가들은요, 말하자면 생산이, 개인당 이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 될 때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됐습니다. 국민소득이 5,000달러일 때도,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이 화폐 가치가 좀 다르지만, 우리 3만 달러 되면요,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할 수 있는 경제발전 수준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 어려워집니다. 내가 그래서 몇 가지 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어차피요, 이 사무자동화, 금융자동화로 말미암아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0대 80의 사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즉, 그 사회의 20% 국민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고, 나머지 80%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이런 경향성에 있단 말이에요. 경향성. 이걸 요즘은요, 20대 80이 아니라 1대 99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빈곤층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 20%, 이 사람들도요, 물건 만들어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빈곤층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럼 20% 부유층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도 사회보장제도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빨리빨리 병이라는 말로
뭐 인구에 회자되듯이 우리 사회만큼 각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중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7번째. 굉장히 말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떠느냐? 우선 국민 행복 지수가요, 약 한 50대 후반입니다. 54위, 뭐 57위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저도 이 동남아 국가에 몇 번 간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약 3,000달러 내지 만 달러 좀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한 3,000달러 내지 5,000달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요 훨씬 더 행복합니다. 다급하지 않습니다. 난 절에도 가보면 우리나라 절에는 그냥 돈 받으려고 그냥 전부 다가 불전함이 꽉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돈 넣나 안 넣나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면 또 뭐 기와장 팔아라 하고 말이요. 사라 하고 말이지. 그 절에 가보니까요, 절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소득이 낮아도 그 사회는 굶어 죽을 염려가, 물론 또 기후 탓도 있습니다만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탄 같은 나라는 진짜 국민소득이 3,000달러인데도 세계에서요, 행복지수가 어떤 통계에 의하면 1등 내지 8등 그 사이입니다. 국민소득 더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자살률이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합니다. 2등이 어디냐? 17명입니다. 한참 차이 납니다. 보통 국가들은 어떠냐? 인구 10만 명당 10명 내지 12명이 그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나라들의 자살률보다도 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각박한 거야. 국민 여러분, 우리 이런 나라를 그대로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보통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든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요, 이 사회보장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임금을 적게 줘도 돼요. 임금이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느냐? 사회 학비, 의료비, 뭐 노인수당 이런 게 다 그냥 국가에서 나오니까 임금 소득이 적어도 된단 말입니다. 임금 소득이. 임금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야.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동남아, 중국 이런 데서부터 계속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임금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명목 임금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1년 벌면 가서 10년 먹고 살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뭐 우리나라는 또 왜 그 말이야 청년들은 근데 가서 안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임금 받아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요즘 조금 좀 나아진 것 같아. 뭐 그건 그 이유는 내가 또 뭐 말씀드리기 복잡한데 우리요 이런 걸 뭐 할인마트라 하대요. 할인마트라는 거 대형 마트 아니십니까? 대형 그 가게 가면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제입니다. 옷도 평화시장 일대 그 옷가게도 한때 한 90% 이상이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왜 그러냐? 값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라.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임금을 높이 줘야 되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사회보장제도를 함으로써 임금을 낮게 줘가지고 물건값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건값이 우리가 월등히 높다가 보니까 외국인 물건이 잔뜩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 되겠습니까? 안 되지. 수출 문제는 어떠느냐? 수출이 마침요, 삼성 반도체, 휴대전화기,
그 다음에 이 현대 자동차, 그 외에 또 뭐 석유 화학 제품 몇 가지가 수출이 잘 돼서 지금 수출이 우리가 지금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 옛날에 하던 거요. 옷, 피복, 그 다음에 완구 등등은요. 그 다음 또 가전제품 이런 거 거의 수출 안 됩니다. 왜?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거든요. 왜 이러느냐? 임금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그래서 물가가 높으니까 수출해봐야 적자 보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임금이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물가도 떨어지게 해야 임금이 낮아져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덜 들어오고 물가가 낮아야 외국 상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상품은 많이 수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사분규 그러는데요. 물론 노동자들도 과도합니다. 특히 저는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주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노사분규가 이렇게나 격렬한 이유도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 아니십니까? 자동차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이요. 1987년도에는 종업원이 70만 명이었습니다. 그걸 5년 동안에요. 92년까지 35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파업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왜? 해고되는 것이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해고가 되더라도 먹고 살 대책이 또 따로 있다 이거야. 즉 제너럴 모터스에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파업하지 않는 거죠. 미국 노동자들은 투쟁력이 없어서 파업 안 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투쟁력이 강해서 파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미국 노동자들이 더 파업했죠. 5월 1일 저 노동절이 생긴 것보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투쟁 때문에다 5월 1일이 노동절이 된 거 아닙니까? 서유럽 노동운동,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노동운동이 발전된 나라들이죠. 근데 왜 파업한다는 말 별로 안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 뭐 비행기 조종사들이 좀 파업한다는 말 몇 년 전에 많이 들었지만은, 왜 그러냐?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내 이 직장에 다닐 동안에 평생 먹을 거, 심지어는 내 아들, 딸, 손자까지 먹을 거 벌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 이거야. 내 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된다 이거야. 임금 올려야 된다 이거야. 이러니까 이 파업이 격렬해지는 겁니다. 파업이. 그래서 정리해고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대책, 그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떠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기업 보고요, 필요 없는 인원을 당신네 회사가 계속 안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해고를 마음대로 못해요. 해고 잘못하다는 기업 문 닫아야 될 판이라. 왜 이렇게나 격렬하냐? 그걸 노동자들만 비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놓고 해고가 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면요 완전히 그냥 사법 처리해야죠. 사법 처리. 저는 뭐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광화문에서 제가 민주노총 규탄 대회 했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할 때도 민주노총만이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더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들이냐?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난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노총 조합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게 우리나라 국가 운영은요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국가 운영을 하도록 국민들이 다 이걸 방조하고 있거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 예를 드는데요. 입시지옥, 뭐 고교평준화. 내가 고교평준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고교평준화 하면 안 됩니다. 고교평준화. 특히 진보 언론들이요, 고교평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고교평준화야말로요, 나라 망치고 애들 망치고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적인 관념, 평등. 이제 말은 뭐라 하냐? 부의 세습이다 이거야. 이 교육을 통해서 부가 세습된다 이거야. 돈 많은 놈만 좋은 학교 가고 돈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좋지 않은 학교에 가면 되느냐 이거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돼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요,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이 약 80%입니다. 한때는 83%까지 갔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어떠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돼 있어. 우리나라는 대학 나와서, 즉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데 취직하지 않으면 생존도 유지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니나 내나 전부 다 머리 사자매고 인류대학 갈락하는 거예요. 서유럽은 어떠냐? 나는 뭐 공부가 취미가 없어서 공부는 안 가겠다. 나는 뭐 세탁소 하겠다. 빵가게 하겠다. 뭐 일용 노동자 하겠다. 그래 해도 먹고 살기 보장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 만약에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 데다가 어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국가가 책임지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 교육도 내가 체함되고, 어로도 내가 체함되고,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인류대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류대학 나오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입시지옥을 거쳐서라도 머리 사자매고 공부해야 되고, 악착같이 그것도 등록금 내가지고 대학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머리 사자매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요, 밤새워 공부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지. 뭐 맨날 뭐 고등학교 때 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아까 고교평준화도 그 평준화는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교실 붕괴,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떠느냐? 공부 아주 못하는 애하고 잘하는 애를 섞어 놓고 중간치기를 한다 하는데 그 중간치기 수업이 잘 되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할 게 없어서 낮잠 자고, 공부 못하는 애는 그나마도 못 따라가는 애는 잠자는 거예요. 교실은 뭐 하는 데냐? 잠자는 곳이란 말이에요. 공부는 언제 하느냐? 요즘 또 뭐 자율학습까지 있어가지고 밤 10시까지 또 애 또 붙들어 놓고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제 공부하는 학원에 가서 또 뭐 개인적으로 어디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애들한테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우리 어른들이 이게 바보들 아닙니까 이게? 고교 평준화를 없애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대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지. 본래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하게 하고 못하는 애들은 또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발명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번 거가 이 혜택을 그 사람들만 누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를 세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사회보장 혜택을 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혜택이 주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회보장제도란 말이에요.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혜택을, 즉 공부 잘해가지고 나는 세계적인 상품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 혜택을 독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돈 그래 많이 받아가지고도 뭐 세금 내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수준이 비슷하다면 어떤 놈이 돈 벌려고 하겠나? 어떤 놈이 머리 사자 매고 공부하겠나? 국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하는 거는요, 연구 자체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요,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면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발명하는 거를 돈 많이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명 그것 자체가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비뚤어진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말에 대한 반론할 것도 많이 뭐 있을 것입니다. 또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반론을 또 모르고 또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교 평균화를 없애기 위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가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데 그것이 재래식 개념의 일자리가 아니고 문화활동, 물론 이제 복지 부문에 노인들 도우는 거, 뭐 장애인들 돕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복지 부문, 그 다음에 또 문화활동, 또 그 외에도 뭐 한강 깨끗하게 하는 거, 뭐 등등, 또는 뭐 산에 있는 거, 뭐 가지치기, 이런 거 그동안에는 전혀 이걸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자리를 국가가 말하자면 공공근로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말하자면 이것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국민 여러분, 저 말씀이 뭐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제 말씀이 좀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